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 네, 저녁 시간, 저녁 방송입니다. 네, 뭐, 식사들 맛있게 하셨고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더웠어요. 태풍이 이제 내일 올라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대비하시고, 피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강풍과, 그 다음에 비바람을 몰고 온다고 하니까요. 이게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역대급으로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같은 데 나가지 마시고요. 아시죠? 뭐꼭 이럴 때 그냥 바다 나가서 낚시하시는 분이 있던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계곡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출석 부를게요. 풍림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청가람님, 이치카님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쪽에는요. 건물주 대구파님 오셨고요. 건물주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계시나요? 네, 조금씩 사세요. 네. 그 다음에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 오시고요. 화수분처럼님 반갑습니다. 선한사업감님 어서 오시고요. 성투아님 그리고 MNS님 오셨네요. 메리스텔라님 반갑습니다. YL님 어서 오세요. 켈리설님 어서 오세요. 서울이에요. 서울 소울.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켈리님. 안젤리나 졸리님 어서 오시고요. 네, 헐리우드 스타님도 오시고 좋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어, 안젤리나 졸리 필명을 딱 보니까 설님이요. 네, 제가 되게 재밌는 필명을 하나 봤어요. 안젤리나 젤리. 안젤리나 젤리. 이게 필명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 너무 재밌더라. 네. 안젤리나 젤리. 네, 뭐 이거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전 젤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네 재밌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출석은 요 정도까지 불러보고요. 어때요 오늘은? 좀 살만하신 거? 네, 그죠? 좀 살만하신 거? 뭐 매수 이런 것들도 좀 하실만 하셨을 테고 주식도 좀 올라왔을 테고 계좌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안 잘려니 졸려. 네, 그 꼭 굳이 뭐 받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병뚜껑을 떨어뜨렸어. 네, 어 그러시면 안 돼요. 안 잘려니 졸려. 네, 알았어요. 나중에 써먹을 날이 오겠죠 또. 네. 그래요. 그 오늘 계좌 들여다보신 분들은요 아마 조금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계좌를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네, 계좌를 한번 더 볼까요? 네, 우리 그 아이 계좌가 있잖아요. 그 아이 계좌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그저께까지 해서 주가 내릴 때는요 이게 굉장히 좀 지랄 맞았었거든요.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네. 근데 이게 지금 투매 이전의 수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일단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투매 어디 갔어?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특별히 나쁘거나 또는 부담되거나 그런 게 지금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 조금 줄긴 줄었어요. 원래는 이제 610만 원이었는데 지금 598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얼마가 좀 줄긴 줄었는데 뭐 나쁘지 않죠. 네. 다 회복이 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계좌는 추가 매수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아시죠? 우리 아이 계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분들도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회복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딴 일인데 이게 딴 얘기인데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매수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 회복은 당연히 했을 거고요. 수익 전환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안 그래요? 네. 근데 안 그랬으면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장이 저렇게 원상복귀가 됐을 때 매수를 계속해서 해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낙폭이 큰 것들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 중심의 모습이 좀 나타났죠.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니까 보시면 뭐 시장 자체로 봐서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형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 이게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오늘 뭐 많이 올랐었죠. 현대차 5.8%,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게 7% 정도 넘게 상승했다가 내려왔죠. 네, 그 내려왔었고 오늘 한국타이어가 네, 한국타이어가 아주 그냥 네, 19%인가요? 네, 19%. 기가 막히게 많이 올랐었죠. 이런 포인트들. 이 한국타이어라든지 뭐 지금 뭐 현대 위아, 만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음봉이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직전 고점대까지 올랐다가 이제 이거는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의 상승은 더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 자리를 넘어갈 거다. 이거는 뭐냐면 경기 민감주예요. 네, 민감주. 네, 경기 민감주 섹터란 말이에요.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패턴들을 잘 읽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 그 다음에 위에서 때려가지고 내려온 부분들, 이거는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질렸기 때문에 손실을 복구했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다시 원상복귀 됐을 때 매도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해서 물량이 털리게 되면은요 그 부분들을 사서 밑에서 받아서 그렇게 끌고 가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 같은 경우는요 시장만 보고서 우리가 전체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완급 조정은 필요하다. 즉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 번 더 나가게 돼서 850 다시 회복한다거나 이 코스닥이요 850을 회복한다거나 코스피가 2400을 회복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매도 나와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막 무섭죠. 네. 무서우니까 매도를 많이 쳐요. 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요 이쁘죠. 이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막 사거든요. 근데 항상 내려갈 때 팔고 나면 올라가 버리죠. 올라갈 때 사고 나면 또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엇박자거든요. 엇박자. 네. 이게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요 그 내가 무언가가 지금 좀 잘 안 맞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엇박자가 나올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그냥 개겨라. 네. 그냥 개겨라. 버티는 거죠. 이게 전문용어로 존버라고 하죠. 네, 존버. 네, 존버.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항상 네, 늘 언제나. 근데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폭이 크고 작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흐름은 절대로 바뀐 적이 없어요.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고요. 내려가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늘 그래왔죠. 조금 올라가면 조금 내려오겠죠. 아니면 안 내려오거나 조금 내려가면 네,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올라가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상승과 하락 즉 이런 곡선은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내려갔다가 아래쪽까지 와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다 사람들의 심리에서 비롯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항상 심리예요. 주식 투자를 공부할 때 우리가 심리학 책 같은 거 두꺼운 거 우리 집에 몇 권 있거든요. 그냥 재밌게 보려면 뭐 만화라 보는 심리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뭐 군중 심리라는 책도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였지? 네, 하여튼 그 사람 뭐 시커먼 책 하나 있어요. 그런 책. 이게 심리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투매 양상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밀려서 내려가는 타이밍, 그 다음에 받아서 올리는 시점, 그 다음에 강세가 나와야 되는 조건.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한 반등,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밀렸죠? 일단 기다려. 다시 약한 반등, 그리고 나서 양봉 나오니까 추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은 뭐 미국장을 내가 뭐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아니면 뭐 시장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심리가 어떻게 될까? 아직은 경계심이 있겠죠. 아직은 아씨 뭐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 다시 내려오겠지? 라든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관점들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냐를 먼저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 또 내가 아니어도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일까를 좀 보시면은 대부분 답이 좀 보일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분 드세요? 요즘에 요즘 장세 이게 쿵쿵쿵 내려가다가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야 역시 성투사가 잘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네 성투사 잘하는구나. 또는 이제 강세장에서는 역시 조정이 나오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패닉은 기회구나. 조정은 기회구나. 매수구나.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다들 고수잖아요. 그죠? 네. 여기 지금 주식 처음 하신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패닉 때 막 사가지고 수익 좀 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네.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저는 또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와 좋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완전 패닉 특집으로 그죠? 투매 특집으로 지금 며칠째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뭐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네,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일단 여기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부터 우리가 전략을 계속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셨으면은 아마 지금쯤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투매 이후에 반등을 시작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의 기분, 마음은 어떨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경우가 생겨나요. 첫 번째는요, 팔아먹은 사람의 경우. 이 팔아먹은 사람은 언제요? 투매에서 팔아먹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존버 또는 추가 매수를 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팔아먹은 사람의 경우, 그 다음에 추가 매수나 이제 버티기를 한 사람, 안 팔아먹은 사람이죠. 네. 그러면 팔아먹은 사람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되게 간사하거든요. 네. 내가 저 밑에서 팔았어요.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갈 거야. 네. 주식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못 간다. 네. 내가 팔았는데 왜 가냐? 뭐 이런 생각. 네. 왜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거든요. 네. 모든 중심은 나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팔았는데 주식이 올라가? 이거 배신 아니야? 이씨. 네. 주식이 설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죠. 내가 저 밑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못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못 올라가. 이거 더 여기가 끝이야. 기술적 반등 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버티고 있는 분들 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식은 더 오를 거야. 그죠? 더 오를 거야.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매수를 준비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경우에 속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요.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는 1번이 많으냐 2번이 많으냐 달렸다 이거죠. 만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지금은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어디가 많을까요? 빠밤 빰빠밤 빠밤 빰빠밤. 솔직히 얘기하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난주였나요? 요 투매가 나올 때가 지난주 화요일, 이번 화요일이네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투매에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조만간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갈 때 분명히 우리가 물린 상황에서는 매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번에 약한 반등이지만 조금만 사보자. 나눠서 사보자. 이번에 빠졌으니까 기다리시자. 이제 사도 된다. 이제 양봉 붙이니까 올라갈 거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무방을 일주일에 5번을 합니다. 네, 그 5번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은 전략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제까지도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양봉이 붙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제 저점이 잡히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종목 매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문자반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날, 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문자 폭탄 받았을 거야 아마. 그죠? 매수 문자 오늘까지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매수 문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없는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리포트가 새로 올라가거나, 오늘은 리포트가 하나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매수가 되신 분도 있고 매수가 안 되신 분도 있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일단은 그거 어떻게 그냥 문자 나가자마자 그렇게 조금 찝어집어 하더니 그냥 그렇게 막 올라가 버렸대. 나 상한가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갔더라고. 근데 아무튼 뭐 그건 이제 매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 문자가 이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매수 문자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매수 전략을 계속해서 드렸단 말이죠. 주가가 빠질 때 조금 사보고 이런 식으로 매수 전략 계속 들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안 샀다. 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에이씨 뭐 그게 뭐 주가 빠진데 왜 사려고 그래? 네, 아직은 아니야. 왜냐면요, 사실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 시장에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래서 리딩은 따로 안 해드릴 거예요. 그냥 매수하신 분들만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 못하신 분들은 뭐 다른 것도 사면 되지. 뭐 종목은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이게 그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거.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많이들 보게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그것에 더 열광하거든요. 이건 어느 시점에서 보냐면 매스컴, 네, 매스컴. 뉴스, 신문, 라디오는 요즘에 많이 안 듣지만요, 뉴스나 신문, 이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들어가죠. 유튜브. 뭐 가짜 뉴스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매수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나쁜 뉴스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정당화시킵니다. 그래, 잘 팔았어. 거봐, 더 빠지잖아. 올라가면은 더 내려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어주죠.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빵. 사실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은요, 그 주식에 대해서 나쁜 소식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좋은 것만 계속 보이거든요. 좋은 것만 계속 보여요. 우리가 그냥 연애를 할 때 콩깍지가 이렇게 딱 씌면은요, 남들은 다 그냥 말리고, 야, 왜 그런 사람이랑 만나?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너무 이쁜 거지. 맨날 보고 싶은 거고, 막 맨날 그냥,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예. 근데 이제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나면 어떡하죠? 네. 아씨, 내가 왜 그랬지? 뭐 그런 거. 괜히 옛날에 뭐 그런 생각 나기도 하고, 조상님이 그때부터 꿈에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막.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린 거죠. 아무튼 뭐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더 크게, 네, 더 크게 확장을 시켰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 돼요. 그래, 나는 매도를 잘했어. 주식은 더 빠질 거야. 네.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요? 악재가 더 크게 보이거든요. 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과거에 보세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경제 공황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요. 사실 모든 경기가 올스톱이에요. 올스톱이 되고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자, 완전히 박살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경제가 박살이 났어. 그럼 내가 망해야 되나? 내가 아직은 40대 중반인데 나는 90살 넘어서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망해버려야 되나?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 하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 공황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언가 극복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얘기죠. 경제 공황이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현 정부에서 뭐래요? 경기 부양이든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뭐 때문에요? 자기도 계속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치인들도 직업이잖아요. 정치인도 직업이에요. 아시죠? 국회의원도 직업이잖아요. 직업 뭐예요? 정치인. 대통령님도 직업이죠. 네, 직업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대통령이라고 했죠. 네, 그거 똑같은 거지 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뭔가 안 좋은 사실이 전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죠.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11월 3일 날 미국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 트럼프와 바이든이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붙어요. 붙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현재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현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뭐 그게 고의든 아니었든지 간에 일단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럼 희망적인 요소를 던져줘야 돼요. 자, 우리한테 위기가 왔어요. 그 책임은 중국에게 있지만 이 피해는 우리가 지금 받았다. 그 피해를 내가 어떻게 복구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뭘로 말해줘요? 주식으로 말해주는 거죠. 주가로 말해주는 겁니다. 나스닥이 신고가가 나오고 다우지수 신고가가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 이 정부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위기가 나왔지만 어떻게든 백신을 만들든 치료제를 만들든 뭐 해가지고 다시 경기 원상복귀 돌려놨고요. 난 위기에 강한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았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은 계속 받을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근데 뉴스는 그렇지 않아요. 뉴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하는 거, 피부에 와닿는 그런 뉴스나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정말 그 뉴스만 듣고 있으면은요. 요즘에 그 코로나 블루라는 네 신조어가 있더라. 신조어 코로나 블루. 나 코로나 블루가 나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뭔 소리야 저게? 새로 나온 변종 코로나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코로나 블루. 그냥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래요. 예전에 우리가 그 세월호 때 전 국민이 우울증을 앓았었잖아요. 저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계속 생각나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고 전 국민이 막 정말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충격이 크다 보니까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한 네 우울증.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진짜 좀비라는 말이 딱 와닿는 게 뭐냐면 그 감염병 그런 거 있잖아요. 감염병, 감염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좀비 같은 느낌도 막 들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왜 생겼을까요? 실제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내가 뭐 실직을 했다거나 뭐 하던 가게가 망했다거나 실제로 돈벌이가 안 된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은 생길 수 있겠죠. 에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네.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실제로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죠. 왜?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 지금은 그래.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낼까? 뭔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부족, 그 맞는 얘기일 것도 같고요. 행동 제약에 따른 분노 조절 장애. 아, 분노 조절 장애 하니까 또 재밌는 게 있더라. 분뇨 조절 장애. 나 이거 빵 터졌잖아요. 분뇨 조절 장애. 아무 때나 막 싸는 거야, 막. 그런 사람. 네, 하여튼 머리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운동하던 그 센터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운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배가 계속 나와. 운동할 때는 그래도 배가 개운했는데 배가 계속 나와. 그래서 집에서 하려고 했더니 집에서 하는 것도 제약이 있어요. 야, 이게 그 집에서 지금 제가 방송하고 막 이 사무실 구축해 놓은 거, 집에 한 방 하나를 사무실을 구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 여기서 벗어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 운동하러 가려면 밖에 나가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배도 조금 들어가고 뭐 이게 좀 활력도 좀 얻고 그렇게 되는데 그냥 계속 이 안에만 있는 거야. 집 앞에, 집 안에만. 네. 그 집 안에서 딱 문 하나만, 방문 하나만 열면 또 사무실이고 뭐. 야, 그러니까 저도 힘들다 뭐 이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이제 많이 만족합니다. 많이 만족하는 건 뭐냐면 직업이라는 게 또 출근하지 않고 이제 재택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뭐 일의 양은 많지만 그래도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히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네, 산에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등산 가려고 네, 지팡이랑 다 사놨어요. 근데 아직 못 가고 있어. 지팡이 딱 샀더니 장마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산에 못 가는 건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가을 되면 가야죠. 자, 어쨌든 이런 코로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 이 매스컴이나 대중매체에서 이 푸시업을 하는 그런 나쁜 이야기들이 내 눈에 더 잘 박히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학적으로 나오죠. 희망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게 머리에 박힙니다. 어느 상황에서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막 찾아. 통닭집을 하는데 매출이 작년에는 지난달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랬지? 왜 그러지? 이렇게 그 이유를 찾아요. 그 이유를 찾는데 옆집에 통닭집이 하나 생겼어. 또는 뭐 조류독감이 생겼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실 조류독감이 있다고 통닭 안 먹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뭐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일단 생각해요. 나는 잘했는데, 네, 나는 잘했는데, 그놈들이 그래서 그냥 문제가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나쁜 소식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거, 더 강한 이유들, 이런 것들 막 찾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투매 시점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주식이 떨어져요.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야? 아, 지금 코로나가 뭔가 재확산이 돼서 경기가 위험해질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할까라고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부정적인 뉴스만 쭉 나오잖아요. 자, 검색할 때 뭐라고 해요? 코로나 언제까지 갈까? 코로나 거리두기 뭐 3단계 확장되나? 뭐 등등 뉴스 기사 다 그렇잖아요. 검색하면 딱 그것만 나와. 왜냐면 내가 부정적인 것만 검색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뭐 코로나 백신 언제 나오나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네, 얼마나 힘든가, 뭐 사회적 뭐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어떻게 제재가 가해지나, 자영업자 얼마나 힘드나, 뭐 이런 것들 검색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증시 얼마나 빠질까, 뭐 이런 거, 시장 반토막 난다, 이런 거 검색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커집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매 시점에서는
반등에 올라갈 때보다 매도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갈 때는 매도가 많아요. 반등 나올 때는 매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먹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 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매도가 훨씬 많았을 거고요. 이 상황에서 매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 더 많다가 되겠죠. 자, 1번이 더 많다면 어떻게 돼요? 못 갈 거야.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란 이야기죠. 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나는 뭐 기술적 반등, 뭐 아래쪽 꼬리, 아니면 뭐 양봉, 그다음에 옆으로 붙여주기,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심리로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면 답이 나와버려. 네. 시장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은 못 갈 거야! 라고 주식을 다 팔고 그냥 안 사고 막 그래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나는 다 팔았어. 그 다음에 나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해. 근데 주식이 반등해요. 그럼 뭐라 그래? 에이, 저거 저러다 봐라. 저거 금방 끝나는 거야. 혹시라도 아직 못 팔고 있었는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손실 축소될 때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거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 부자버님께서 말씀을 잘하신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잘못 산 거고, 믿는다면 좀 더 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냥 사요. 네. 분석 이런 거 없어. 네.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TV에서 본 거, 신문에서 본 거 그냥 사요. 아마 셀트리온이 지금 보면은 1차 임상 나왔다 오늘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내일 셀트리온을 그냥 사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 생각해요. 뭐 주가 올라갈 테니까. 네. 그냥 사는 거야. 뭔지 몰라. 일단은 뭐 야 그거 사야 돼라고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희한하게. 제가 그 요즘엔 TV 방송 이제 다시 안 나가잖아요. 근데 TV 방송 다시 나갈 그 이번 언제까지 했죠? 7월 말까지 했나요? 안 나간 지 한 2, 3주 됐나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TV 방송할 때 제가 상담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 뭐 TV에서 뭐 아니 뭐 누가 친구가 사라고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그럼 몰라요. 그러죠.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네. 근데 사라고 해서 샀더니 그냥 손실이 나네요. 뭐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가 사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냥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기업적 분석을 한다고 그래도 그냥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만, 이 주식을 사야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듣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어질 때 나는 그냥 갖다 팔게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유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도 일주일 내내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서도 에이 뭐 시장 이제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거나, 매수를 안 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매도를 막 하셨거나 뭐 그러신 분들 있으시다면 아마도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요, 기업 분석을 할 때 주식을 사려면 기업 분석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닐 수도 있나? 네, 아닐 수도 있겠나? 뭐 하는 주식인지는 일단 알고 사지 않나요? 그죠? 뭐 하는 주식, 현대차 뭐 하는 주식인지 일단 알고 사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얘네가 무엇을 만들었다 아니면 어디다 팔아먹었다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이 기업이 어떤 재료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냥 업종이 어느 정도 뭐 바이오인지 아니면 뭐 경기 민감 섹터인지 아니면 뭐 그것보다 더 앞서가지고 뭔가 뭐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뭐 그 정도는 알고 하죠.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리포트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제 그 문자반에 가입을 하게 되시면 그 전문가 룸에 보시면 종목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뭐 어떤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 차트상에서 흐름이 이렇고 뭐 수급은 이렇고 실적은 이렇고 그래서 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종목은 사도 괜찮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냥 문자만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가 나오면 안 물어봐. 네, 왜 사는 건데요? 나중에 떨어지면 왜 떨어진지도 몰라. 올라가면 왜 올라간지도 몰라. 물론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거라면 내 돈을 투자하는데 그 정도 알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네. 제가 뭐 라이브를 하면은 계속 떠들어대면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문자반만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낮춰줬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서비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게 그 미니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큼은 그 정도만큼은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을 때 문자도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가 심하거나 뭔가 전략이 좀 필요할 때는 문자도 많이 나가고 뭐 해보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는 거죠. 그냥 한번 보고 괜찮네. 네. 아니면 어디선가 들은 기업이야. 나한테 익숙한 기업이죠. 뭐 삼성전자, 괜찮겠네. 네.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괜찮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랄까 SK텔레콤 내가 쓰는 휴대폰이니까 기업의 내용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괜찮겠네. 네.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섣부르게 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허술하게 하는 거죠. 허술하게 허술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얘기죠. 주식을 살 때 기업 분석을 항상 하는데 그 부분도 허술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 이슈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야 지금 뉴스 좋은 게 나왔대. 대박 터진대. 진짜? 네. 옛날에 신라젠이 그랬죠. 신라젠이 신라젠 이 이야기하면서 또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바이오는 왜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바이오는 진짜 막 뭘 얘기만 하면은 그냥 욕을 막 해대. 씨 그래갖고 내가 지난번에 HLB도 그랬지. HLB. 네. 아주 그냥 욕 배틀하느라고 내가 그 이거 요때 내가 18만 원 넘어서 19만 원 이게 19만 원대였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비싸게 샀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사고 마이너스 40%. 네. 내가 이때 사지 말라고 해서 욕을 더럽게 먹었거든. 네. 네가 이 HLB라는 기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냐? 이게 얼마나 올라갈 줄 아느냐? 그때 다 아시죠? 그래서 욕을 더럽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았잖아요. 그때 매대남 할 때였어.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 꼭대기 살 테니까 한번 떨어진 것만 봐봐라. 내가 내 돈으로 손실 나는 거 보여줄게. 여러분 아무도 사지 마시고 손실 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40% 만들었지. 그래서 내가 계좌 인증을 했잖아요. 자, 딱 한 주만 삽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를 사서 마이너스 40% 1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봤어요. 1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자랑이냐고 또 욕을 하더라고. 나 진짜. 네가 마이너스 40% 나온 게 자랑이냐? 고작 한 주 가지고 자랑이냐? 나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사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것만 보더라고요. 네. 이 얘기 계속 해야 돼. 네. 한 1000번 할 거예요. 1000번. 10번이 아니라 1000번 할 겁니다. 1000번. 그래서 이 신라젠도 그랬어요. 욕을 더럽게 먹었어. 이때 상한가가 나올 때 이때였거든요. 아마 그때 팟빵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팟빵에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이때 뭐였어요? 원래 간암으로 이게 팩사백에 간암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였냐면 신장암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뉴스 나와서 상한가 빵 쳤어요. 상한가 친 이유가 뭐냐면 신장암 시장이 간암 시장보다 3배는 크다. 얼마나 대박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의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체가 뭔데? 간암이야? 신장암이야?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팔아먹으려면 언제 팔아먹을 수 있는 건데? 언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죠. 이게 과연 상한가 갈 만한 이슈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도가 나가기 시작했죠. 실제로 여기서 매도가 이제 그 부자빠님 그쪽에서는 매도 나가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팟빵에서도 매도의 의견을 다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욕 뒤지게 먹었어요. 네가 뭐라? 아, 난 모르지 사실. 잘 몰라. 잘 모르지만요. 뭐 팩사백이 뭐 얼마나 좋은지 뭐 신장암 시장이 얼마나 큰지 나는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모르지만 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기업 분석을 할 때 당장 나온 그 이슈가 나에게 뭔가 대단한 걸 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요, 뭐, 그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 중동 어디에서 대형 수주 터져. 작년도 매출액 50% 차지. 뭐 1조 원대 수주 터져. 이러면은요, 기업의 주가가 그날 폭등합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수주는 말 그대로 수주예요. 네. 그러니까 중동의 어느 국가가 이 건설사에게 야, 우리 플랜트 사업 이거 한 플랜트 한 두 개만 만들어 줄래? 1조 원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해 갖고 MOU라고 하죠.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가 되고 돈이 들어오는 건 언제입니까? 끝나고 나서죠.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장 제가 의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건 그거예요. 임상 1상에서, 임상 2상에서 왜 미친듯이 쳐올라가냔 말이에요. 이거 상품화 되려면 시간 더 오래 걸려야 되거든요. 적어도 1년, 2년 가야 되잖아. 3상까지 가야 되고요. 3상 가고 나서 FDA 승인 받고 뭐 여러 국가, 다른 국가들 승인 다 받고 제품 만들어야 되고 제품이 팔리고 나서 그 돈이 들어와야지만이 여기에 대한 수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 분석이 기업의 분석이 가장 기본인데 이거 다 치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감주 섹터라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민감주 섹터 같은 경우 어떻게 봐요? 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아주 박살이 났죠. 그지 같아. 오케이, 그래. 그지 같네. 네. 그지 같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방송 있죠? 네. 그래서 그지 같네라고 일단 얘기해요. 그지 같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자, 좋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완전히 그지 같을까? 안 그지 같을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니까 실제로 2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요. 3분기 때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3분기 거는 이제 반영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재확산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지난 3월이라든지 2월이라든지 이럴 때처럼 아주 심각한 수준의 그런 상황은 아닐 거란 얘기죠. 실제로 대구 신천지 그때 상황보다도 지금은 심각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심각하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만큼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체감하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단순하게 수치나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 속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활동이요. 사실 3월만 하더라도요. 치킨집 다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앞에 술집 사람 다 팔이 날리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밖에 사람들 안 나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네.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요. 술집, 밥집 뭐 등등등등등. 나는 일부러 사람 없는 시간 오늘도 새벽에 우리 단풍이 데리고 산책을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낮에 가끔씩 이제 편의점이나 어제는 이제 쪽파를 사오러 가지고 네 쪽파 심부름 어제 갔다 왔지. 어제 쪽파 사와요.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왔거든. 그래갖고 쪽파를 사러 갔더니 사람 무지 많아. 네. 그래갖고 이거 코로나 뭐 말도 못 하겠더라. 근데 네.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지난 3월에 대구 상황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것은 사실 수치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 1분기 때 아주 엉망이 됐었던 거 2분기 때 회복을 시켰죠. 그 다음에 3분기 지금 재확산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 타격을 얼만큼 줄 것인가? 아니란 이야기죠.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내려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네. 내려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려가는 과정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 사시면 안 돼요. 주식이란 것은요. 내려갈 때 사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올라갈 때 사면은 다 물린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많이 올라갔을 때 하고요. 올라가기 시작할 때하고는 다른 거죠. 많이 내려갔을 때하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내려갔을 때는 사는 거고요.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사면 안 되는 거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사는 거고요.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만은 그럼 어디가 많이 내려갔을 때고 어디가 많이 올라갔을 때입니까? 공포심이 그게 다르을 때지.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가네. 오, 시간이 뭐 이렇게 됐어? 뭐 한 거야? 네. 네. 하여튼 이 주댕이가 그냥 이게 한번 수다를 떨면은 네. 모르겠다. 그냥 여기까지 일단 갑시다. 네. 어쨌든 간에 전략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여기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무서웠거든요. 무섭잖아요. 그 내려가는 시기에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가지고 꼬장창 물리니까 또 팔고 또 팔고 막 그렇게 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주식을 못 사고 있어. 그럼 못 올라갈 거야. 못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더 갑니다. 그럼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다. 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옆으로 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부터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마감 시황에서 전달해 드리긴 했지만 여기 만들어진 이 갭이 있죠. 네, 이 갭. 이 갭이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물론 종합주가 지수는 약간 애매한 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약한 애매한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2200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상관없어요. 이제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들어왔어요. 이게 이 지지가 괜찮거든요. 여기 지지 괜찮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갭으로 치고 나갔거든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략을 투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시장은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올라가긴 하는데 섰다가 가든가 죽었다가 올라가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려가긴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든가 아니면 횡보하다 내려가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은 이제 어디냐면 아래쪽 지지가 아니라 위쪽 지지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여기서 와장창창 해놨다라면 이제 이 시점에서 지지 포인트는 어디냐면 지지선 아래쪽에 매수가 됐기 때문에 증시가 이 위쪽에서 지랄을 하든 연병을 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네.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근데 요 위쪽까지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막 난리를 쳐요. 이거 나랑 뭔 상관인데? 그죠? 근데 내가 말이에요.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지 않고요. 여기서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럼 내 매수가 근처까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아이고, 이거 이러다 조정받는 거 아니야? 아유,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수익 난 거, 이제 손실 겨우 복구했는데 또 손실 나는 거 아니야? 팔고 싶겠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직전 고점. 왜냐면 그때부터 물렸으니까. 자, 그러면 밴드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렇게 정해집니다. 아래쪽에 지지가 들어가는 포인트, 네, 위쪽에 매도가 나온 포인트. 자, 지금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 내일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뭐 지금 오늘 280명으로 굉장히 뭐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양호하기는 한데, 예. 양호하긴 한데, 뭐 만약에 뭐 내일은 또 300명 늘어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일도 일단 올라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올라서 시작한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네. 올라서 시작할 수 있겠죠. 올라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에 가까워집니까? 불안한 사람들의 경계에 가까워집니다. 이미 팔아먹은 사람들은 못 사. 네, 못 사요. 대신에 불안한 사람들. 내가 안 팔았는데 어떡하지? 근데 본전까지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직 상황은 불안하고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꼭 이럴 때 보면 안 좋은 얘기 한 번씩 터뜨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10시 15분, 20분 정도에 이제 질병본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내일 확진자가 많다 그러면 아침에 올라다가 확진자가 좀 늘어났다 그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매도가 와장창 나올 수 있죠.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량을 다 뺏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요. 2차 확산에 대해서 뭔가 뭐 이번 주가 굉장히 중대한 고비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내일 모레 태풍 때문에 밖에 안 나갈 거야. 그러면 확진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면 주가라는 것은요. 일단은 한번 저점을 잡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가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냥 보시면 이게 이렇게 쭉 땡겨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네.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여기서 계속 사야 돼요. 네. 계속 사야 됩니다. 적어졌을 수도 있어요.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막 늘어날 때 그럴 때 했던 거라서 그러면 굉장히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계속 그러거든요. 못 갈 거야 못 갈 거야 못 갈 거야 확 뛰잖아요. 그러면은 더 못 삽니다. 왜냐면 본전 생각 자꾸 나거든요. 밑에서 샀어야 되는데 그때 팔아먹은 거 열받거든요. 만원에 팔았는데 2만원 됐어. 짜증나거든요. 그다음 이제 5만원 가고 10만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만원에 팔아먹은 거 이제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기서 사거죠. 그러면 그게 상투인데 이 상투 아직 멀었어요. 네, 멀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주식 못 사가지고 안달나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걱정하죠. 아직 주식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걱정되죠? 아, 성주자 저 새끼가 지난주에 계속 주식 사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사라고 그러고 뭐 지난 주말에도 사라고 그랬는데 그때 안 샀는데 왜 안 샀을까? 네, 왜 안 샀을까? 왜 안 샀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막 사고 싶거나 막 긍정적으로 보인다거나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더 내려와 봐. 내가 더 살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또 주식 안 내려오더라고. 짜증나게. 그죠? 근데 더 내려와 봐. 내가 더 사줄게. 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주식이 더 많이 가죠.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면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조정은요. 정말 개떡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로 개떡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요. 그냥 내려올 땐 사시면 돼요. 스킬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킬 하나만. 많이 내려갔을 때는 사지 마. 반등 나갈 때 사세요. 네. 그 다음에요. 반대로요. 강하게 오를 때는 팔지 마세요. 네.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는 약간은 팔아야 되겠지. 네.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조금 팔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올라가면 뭐 팔지 마세요. 네. 이해되시죠? 가는 것을 팔고 안 가는 것을 자꾸 사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나중에 되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상승장에서는 가는 걸 잡아야 되거든요. 오르는 걸 잡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밑바닥에 있거나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는데 상승장에서도 이럴 때 남들이 많이 먹은 거 있잖아. 밑에서 사가지고 이만큼 먹었어요. 이 얘기만 듣고서 나도 자꾸 저 밑에 처박히는 거 그냥 뭐 역발상. 이때 역발상을 왜 생각하냐 이거야. 그죠? 상승할 때 역발상 생각하지. 가는 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이 흐름을 타는 종목들 사셔야 돼요. 상승할 때는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러면 이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 꾸준하게 매수를 계속 들어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역발상을 생각한다고 올라가는 것들은 내려올 거야. 천만의 말씀이고요. 이러니까 이런 걸 안 사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만 산단 말이야. 상승장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역발상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야, 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네. 네, 진짜. 상승장에서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것들 역발상으로 그거 사고, 야, 그거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거는 역발상이 아니에요. 네.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발상이라는 것은요, 이게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거. 무식하게 많이 내려갔거나, 무식하게 많이 올라갔거나, 이럴 때는 반대되는 개념을 취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요, 당장 하시면 안 돼. 당장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가. 그럼 그때 팔아야지. 급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내려가요. 그러면 요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사야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날 당장은 팔지 말고 사지 말고. 아시겠죠?
강할 때는 그냥 놔두세요. 네. 역효과 난다고. 역효과 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심리예요, 다. 기업 분석은 사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캔들로 나타나는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다 심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현대차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때는 미쳤거든요. 사람들이 미쳤어요. 현대차 이게 17%? 네. 종가가 15% 올랐어요. 미쳤잖아. 이날 우리가 팔았죠? 네. 이날 팔았어요. 절반 파는 게 이날입니다. 잘 팔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 나서 더 올라갔지만 잘 팔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비정상적이거든요. 비정상적일 때는 좀 팔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갈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 시기. 지금은 이제 좀 지켜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은요, 일단 이렇게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때는 단기적인 매도, 아니면 비중에 대한 어떤 조절, 이런 것들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럼 이 상승 기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들어오면 사줘야지. 네. 지금은 그냥 갈까 말까 하고 있으면 그냥 지켜보면 돼요. 네. 왜냐면 내가 매도한 가격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 민감 섹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올라왔으면 또 뭐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 가지고 또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면 횡보 어느 정도 필요해요. 횡보가 필요하든 아래쪽 들어온 조정이 필요하든 그거 길진 않겠지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 필요해서 지나가고 나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 또 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사야 되겠어요?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죠? 증시가 이거는요 시장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예요? 뭘 사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사야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자, 올라갈 때는요 가는 거 사야 되고요, 시장하고 똑같이 가면 돼요. 그러면 시장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시장과 똑같이요. 시장이 잘 가요,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 사시면 돼요. 시장이 내려가고 있어, 이럴 때는 주식을 약간 비중을, 내려가고 있으면은 주식을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죽였다가 살린다 그러면 죽였다 살리는 거 사시면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지가 기껏 해봤자 10% 남짓 하거든요. 시장이 10% 빠지면은 미쳤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근데 반등이 5%만 나와도요 종목들은 20% 30%씩 올라갑니다. 아직 시장 반등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좀 서든 아니면 더 나오든 뭐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 진단 해드릴 때 매도 의견 좀 드렸거든요. 하이닉스 한번 잘 보세요. 하이닉스 제가 우리 지인한테 그때 2016년도에 이거 2만원대였어요. 2만원. 2만원대 좀 사서 좀 묻어놔라. 네. 그랬더니 종목 진단은 못 해드려요. 죄송합니다만. 네. 종목 진단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고 했는데 안 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전화가 왔다니까요. 지금 해도 살까? 네. 자, 타이밍은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많이 오른 타이밍.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사는 것은 이거는 미친 짓. 그죠? 많이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매수 타이밍. 내려가기 시작할 때 사는 것은 미친 짓. 자, 지금은요.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럼 요거는 방향을 아직 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수를 만약에 하이닉스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언제 해야 되겠어요? 원래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85,000원은 나와줘야지 사야 되겠죠? 네. 여기는 버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네, 주가의 흐름이 더 내릴 수도 있고요. 재수없으면 네, 더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다 보면, 어제는 이제 우리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보시다 보면 차트가 이렇게 다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하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잠깐씩 움직이는 것들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큰 거 있잖아, 큰 시세. 네,
이건 다 똑같아요. 차트만 많이 보시면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주가 단타 매매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계속 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시세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 밑에 사가지고 당장 못 가도 그냥 놔두면 다 알아서 수익 나요. 다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돈 줍니다. 돈 돼요. 그 다음에 시세가 끝날 때 되면 다 파셔도 돼요. 이 파는 것도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 6, 7개월 정도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런 것들은 큰 시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렇게 잔챙이처럼 좀 흔들리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보시 뭐 하이닉스도 이때로 가 보시면 네 개떡 같지 뭐. 뭐 보시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내려가고 막 더 저점 더 까고 그러면 더 위험하죠. 무서워 보이잖아요. 네 이만큼 올라갔다 또 빠지고 뭐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 사실 이게 낙폭이 뭐 얼마 작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뚝뚝 떨어지는 것들 이게 작은 낙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런 과정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이때도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IT 쪽 올라간다는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때부터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도 그때부터 매수를 열심히 했어야 되네요. 그래서 2016년도 이렇게. 네. 그때가 얼마였어요? 100만원 조금 안 됐을 때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요때도 맛있게 먹었죠? 네. 타이밍은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흐름이 큰 상승이냐 하락이냐 일단 보시고요. 이 중에서 나타나는 이런 포인트들은요, 다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네. 예, 다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지금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네, 지금은 우상향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제발 쫄지 좀 마. 왜 겁을 내요? 네.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 우상향 패턴입니다.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사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사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왜 얼마만큼 빠질지 모르니까. 얼마만큼 빠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사면 지치잖아요. 이렇게 돌아설 때 사시면 거의 대부분 다 먹습니다. 네. 올라갈 때 사면 대부분 다 먹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 명심하세요. 제가 이번에 해드렸던 전략대로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 빠질 때 사지 말라고요. 언제부터 사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사시면 된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그런 거예요.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럼 사시면 되죠.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잘 물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돈 많이 모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모셔야지만 저한테 가입을 좀 하실 거 아닙니까? 요 집 쌀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나 샀는데 다음 쌀 떨어질 때 네,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가격 싸니까 많이들 가입하시고요. 네. 맞아요. 그 욕심이 항상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번 투매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나눠가지고 사라는 얘기죠. 뭐, 100만원치 살 거면 30만원만 사놓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 조건. 근데 그것도 욕심 때문에 잘 안 되더라. 그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냥 하다 보면 뭐, 근데 어쨌든 올라갈 주식이라면요, 사놓으면 지가 알아서 뭐 난리 부스 치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설명과, 네, 아주 그냥 핵심만 콕 집어가지고, 네, 해드리는 과외 같은 방송, 네, 문자로도 해드리고 있고, 네, 리포트도 써드리고 있는, 네, 성투사의 문자반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쌀 떨어지기 전에 많이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쌀 떨어졌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슬프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직 11살인데, 그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네.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투사 때문에 돈 벌었어. 딱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싸지 않습니다. 네, 싸니까 네, 그냥 심심풀이로 한 번씩 가입하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1661-2788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거나 또는 아침에 또 88TV 사이트에 가셔도 됩니다. 뭐 그 할인되고 그런 거 없으니까요. 너무 싸가지고 할인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네, 자, 기분 좋은 굿밤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